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2008년서부터 네.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이버 사령부, 그 이후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그 해킹 프로그램 기술자 자살. 야, 참 멀티해요.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마티저 중간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원조예요 이게? 예, 그래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아까 우리 하 기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꾸려서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 보니까 좀 먹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 좀 본 거죠. 재미를 짭짤했죠. 봤죠. 그러면 네? 그 유혹에 점점 더 빠져들어서 이게 확대돼 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출신이니까 금방 하시네. 그때 청와대에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요. 안 남기시네. 예. 이게 이제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정보를 통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예. 마약처럼 그 정보에 더 의지하고 그 권력에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여론 조작의 이 작동에 빠져서 그 약간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점점점 확대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직원들 자체 네이팀도 있고 나중에 사이버 사령부까지 확대되고 뭐 그 어쨌든 당에서 만들었는지 뭐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는지 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맹쾌하진 않지만 예. 시발단이라는 것까지 이제 대선 기간에는 쫙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아마 그것은 이제 발견된 것만 그렇고 알파 팀이 있으면은 뭐 베타 팀도 있고 오메가 팀도 아니 했겠어요. 예. 이 뭐 그냥 한 10명 정도의 팀 하나를 꾸려서 했을 리는 없다고 보죠. 실제 예산도 보면 뭐 얼마 든 것도 아니잖아요. 한 팀에. 그렇다면은 그 정도 예산이라면 국정원에서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는 건데 그거 10배, 100배의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역이 국정원에 있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국정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면서 저는 뭐 더 큰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국정원 개혁을 다 누구나 들고 얘기를 해요. 예. 하지만 정권을 잡고 보면 사실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은 이걸 활용해서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건 권력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이 오늘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각 후보들이 국정원 지금 이 사건이 또 마침 시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 기자님. 네.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예. 스토리예요. 그때 2008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는, 예. 지금도 또 어떻게 비이상적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사에 보면 2008년 12월에 처음 꾸려졌다고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온 건 2009년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떤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어떤 관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글쎄요. 이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기획이 됐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것을 뭐 기획했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이건 좀 조금 무리고. 예, 좀 무리일 것 예.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실체가 드러난 만큼 그 말씀하신 것부터 다 샅샅이 좀 조사를 해야 하는, 조사해야죠. 그래야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9년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오면서 보다 본격화되고 보다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조직화되는 거죠. 정말 말하자면 조직화되는. 이때는 민간인들이 어찌 보면 좀 어설픈 부분들도 있어요. 예.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기사를 썼습니다만, 하지만 이후에 심리전단이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심리전단의 원형은 말 그대로 군이 했던 합참의 심리전단을 또 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에서 쓰는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민간 조직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조직적이고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활동하는 민간인들이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고 국정원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회식을 하고 그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그런 근거까지 다 있어요. 예. 보통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좀 어설픈 국정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그만큼 이 중간에 매개했던 그 김성욱 대표라는 예. 사람을 신뢰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저희들도 그런 추정을 합니다. 한국 자유연합 대표. 예. 이분이 책임이 돼서 민간인들을 묶었고 예. 그 뒤에 국정원이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자유연합 대표가 부리는 팀하고 같이 회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같이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김성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냥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요. 2000년 초반부터 어허. 그
우익 보수 청년 단체를 이끌면서 굉장한 신뢰를 쌓아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좀 신뢰가 쌓여 있지 않았었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돈이 여기에 쓰였다. 그다음 여론 조작을 하는 데 쓰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네. 국내 정치의 일환이다. 이건 빼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 검찰도 5월 7일 이전, 사건을 5월 9일 이전과 5월 9일 이후에 검찰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정권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지금 국정원이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사찰, 뭐 감시 혹은 여론 조작을 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내 보안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렇죠. 경찰에서도 예.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빌미를 제공해서 뭐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을 국정원이 해야 될 당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예,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한다든지 사찰한다든지 사찰 내용은 더 많았거든요. 이전부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법을 개정해가지고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을 빼버리자. 그래서 국외 정보라든지 뭐 북한 관련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있죠. 이것도 이제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장이 있고요. 네. 그 밑에 국정원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민간인 팀의 책임자가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알바 부대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라고 국정원을 부르고 교장이라고 국정원장을 부르면서 교장에게 직보되는 듯한 이 상황을 알바 부대한테 아주 말단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알바 부대원들에게 김성욱 자유연합 대표,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뭐 몇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신뢰관계가 워낙 높아서 보안의식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둘째는 그 알바 부대원들에게 어떤 사기를 진작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분명한 백이 있다. 그렇죠. 국정원 예. 맞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국정을 통해서 굉장한 무슨 애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애국이 아니라 왜곡을 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는 이제 확실한 백에 대한 뉘앙스를 분명하게 전해준 거죠. 그걸 예. 그 권력이 눈에 보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20대, 30대인데 사실 돈을 지급한 거 보면은 뭐 건당 5만 원 정도의 이런 정도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실제. 예. 그리고 뭐 월 뭐 5, 60만 원 정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젊은이들의 뭐 왜곡된 애국심이지만 왜곡된 애국심이라 하더라도 그 애국심을 열정을 이용한 예. 뭐 요즘 같으면 일종의 열정페이처럼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매수도 소액 매수한 거죠, 좀. 그러니까요. 창피하게. 그런 면에서 고액 매수를 그런 해줘야지. 면에서 보면 그 젊은이들의 왜곡된 애국이라 하더라도 정말 좀 비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용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초동 모임에서 나라를 위해서 여론을 바꾸는 일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기사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거 쓴 거 맞아요? 아, 물론이죠. 예. 예. 잘못 썼으면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 예. 야, 이게 이렇게 이제 MB 정권에서 된 게 결국은, 이 얘기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기억을 잘못했는데 108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예.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 저희가 무슨 비주로 방송할 때 거기 제보까지 들어왔었고, 예. 내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08조라고 했던 게 팀 자체가 108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활동하는 형태가 드러난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팀이 갖고 있는 원형성은 또 어떤 것에서도 드러나냐면 이 사람들을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활동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집회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예, 참석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동영상 촬영 기계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폭력적인 폭력 행위나 충돌 장면을 집중적으로 찍어와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활용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였어요. 그거는 알바비를 조금 또 따로 줬나요? 그렇죠. 따로 주고.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한 거,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어떤 테스트를 해본 느낌도 좀 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시킨 느낌입니다. 야, 예. 그런데 이게
그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고정간첩들을 활동을 지시하고 고정간첩들에게 신문 광고를 통해서 그 암호물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기사에 보면은 알파팀 여러분 35호 학교 측 면담 결과를 공지합니다. 며칠간 실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활동은 실무자 A씨가 교장에게 직보하며 예.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작이 아닌 실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간첩들에게 지령 내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실무자 A가 정말 존재하느냐 여부였고요. 어허. 그리고 실적보다는 어떤 효율이라든가 이분 이름을 본인들은 알고 있나요? 이 활동가들은? 활동가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학기절도 알고 있고 그냥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존재하는지 확인했더니 그러니까 존재는 하고 있고요,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물론 존재했으니까 저희들도 기사를 썼겠죠. 그건 예.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보다 효율을 중시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원형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예.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여론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해본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실험을 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가 되고 이런 형식이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실적이 좋지 않으면 금액을 깎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5,000원, 5만 원을 주면서도 그게 전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준이 1000클릭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클릭이 이상이 되지 않는 글들이 자꾸 올라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클릭수가 좀 낮은 글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예.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뭐 감점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작용을 한 거죠.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2012년 대선 댓글개, 이른바 이제 댓글류 사건, 그 다음에 2013년 10월에 그 세상에 알려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뭐 국정원 심리전단, 이제 이런 팀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그때 국회에서 부를 때 제 기억으로는 불러서 물어봤더니 아까 김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그와 유사한 얘기를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에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첩보 수집 활동을 계속 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나 그다음에 이 댓글 부대, 심리 전담 부대 없애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바로 이제 어제가 3주기였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나고 난 다음에 4월과 6월 사이에서는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했던 여론이 7월 8일 되면서 특혜, 빨갱이, 조금 지나면 뭐 시체팔이 장사, 뭐 관파라 장사하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여론이 확 돌아왔는데 지금 보면 근거는 없지만 이때도 이런 팀이 운영된 거 아닌가? 아마 뭐 합리적인 추정일 것 같고요.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는 저희 국민 모두가 다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묻는 식의 여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유족들이 자식을 뭐 돈으로 판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배경에 뒤에는 아마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세월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 아니냐 사실 이런 의혹도 있었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여러모로 이제 국정원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허성무 부사관님, 그 세월호 관련돼 있어서 그 세월호 사건이 나면, 그러니까 세월호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정원에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세월호 관리를 기록했던 노트북에서 나온 근거 파일을, 한글 파일을 보면 그 국정원에서 세월호 화장실 집기까지 관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 휴가 일정까지 관리를 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파견시켜놓고 그 파견시켜놓은 직원들의 일정을까지 다 관리를 하면 파견시키는 회사가 원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거로 봤을 때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국정원 아니었냐. 예, 계속 그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지적이 됐죠. 예. 국정원은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국정원이고, 유병헌은 앞에 내세워진
일종의 그 얼굴마당 같은 그런 것으로 또. 그렇죠. 또 그 보도에 따르면 유병원이 그 배 4배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론을 바꾸는데 세월호 여론을 바꾸는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체팔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그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일사불란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다. 해상사고일 뿐이다. 수학여행 가다 교통사고 난 거 왜 대통령 탓으로 돌리냐.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모든 그 여론 전파자들이 딱 그 하나의 그 무장된 단일 논리로 이렇게 전국을 일시에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교통사고 보상금 이렇게 많이 주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사고가 나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이만큼 보상을 준 적이 없다. 이런 논리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퍼뜨리면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슬퍼하는 국민들의 그 애도 심리를 완전 짓밟는 형태의 그리고 그 상처에 그야말로 소금을 뿌리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 전파들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SNS상에서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서 수십 줄에 달하는. 그렇죠. 그 세월호 아이들이 그 피해 희생된 아이들이 입는 특혜, 무슨 대학을 특례 입학한다든지 하면서부터 20몇 가지를 쫙 정리하고 보낸 게.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정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품격 시대 말고는 없는데. 예. 국정원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국정원이 아닌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일에 개입했을 것이고 또 이런 조직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전파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특정 정당과도 교류하면서 같이 전파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댓글 사건과 시발드 사건들을 그리고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조사해야 되고 그것들이 마치 없어진 듯하지만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더 교활하게. 그렇죠. 더 교묘하게. 더 아주 이렇게 발전한 형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이제 해방 직후 6.25 전후에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거지만 이거는 시대가 변화된 사이버 시대, 발전된 시대에 맞는 서북청년단들을 새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서북청년단들의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직원들 자체 네이팀도 있고 나중에 사이버 사령부까지 확대되고 어쨌든 당에서 만들었는지 대선 캠프에서 만들었는지 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맹쾌하진 않지만 시발단이라는 것까지 이제 대선 기간에는 쫙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이제 발견된 것만 그렇고 알파 팀이 있으면은 베타 팀도 있고 오메가 팀도 아니 했겠어요. 그냥 한 10명 정도의 팀 하나를 꾸려서 했을 리는 없다고 보죠. 실제 예산도 보면 얼마 든 것도 아니잖아요. 한 팀에. 그렇다면은 그 정도 예산이라면 국정원에서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는 건데 그거 10배, 100배의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역이 국정원에 있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국정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면서 저는 더 큰 유혹에 빠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국정원 개혁을 다 누구나 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권을 잡고 보면 사실 국정원을 이용하고 싶은 이걸 활용해서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건 권력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이 오늘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국정원 지금 이 사건이 또 허비서관님 보면은 국정원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2008년서부터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이버 사령부 그 이후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그 해킹 프로그램 기술자 자살, 참 멀티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티저 중간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원조예요 이게? 그리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아까 우리 하 기자님 말씀처럼 이렇게 꾸려서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을 만들어 보니까 좀 먹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 좀 본 거죠. 재미를 짭짤했죠. 봤죠. 그러면 그 유혹에 점점 더 빠져들어서 이게 확대돼 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출신이니까 금방 하시네.
그때 청와대에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요. 안 남기시네. 예. 이게 이제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특히 정보를 통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예. 마약처럼 그 정보에 더 의지하고 그 권력에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여론 조작의 이 작동에 빠져서 그 약간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점점점 확대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적절하게 나왔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 기자님. 네.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예. 스토리예요. 그때 2008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은, 예. 지금도 또 어떻게 비이상적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사에 보면 2008년 12월에 처음 꾸려졌다고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온 건 2009년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떤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어떤 관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글쎄요. 이것은 국정원 내부에서 기획이 됐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것을 뭐 기획했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이건 좀 조금 무리고. 예, 좀 무리일 것 예.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실체가 드러난 만큼 그 말씀하신 것부터 다 샅샅이 좀 조사를 해야 조사를 하는, 해야죠. 그래야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9년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오면서 보다 본격화되고 보다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이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냥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요. 2000년 초반부터 어허. 그 우익 보수 청년 단체를 이끌면서 굉장한 신뢰를 쌓아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좀 신뢰가 쌓여 있지 않았었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 돈이 여기에 쓰였다. 그다음 여론 조작을 하는데 쓰였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정치의 일환이다. 이건 빼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검찰도 5월 7일 사건을 이전, 5월 9일 이전과 5월 9일 이후에 검찰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정권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지금 국정원이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사찰, 뭐 감시 혹은 여론 조작을 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내 보안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되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조직화되는 거죠. 정말 말하자면 조직화되는. 이때는 민간인들이 어찌 보면 좀 어설픈 부분들도 있어요. 예.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기사를 썼습니다만, 하지만 이후에 심리전단이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심리전단의 원형은 말 그대로 군이 했던 합참의 심리전단을 또 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군에서 쓰는 심리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민간 조직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조직적이고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활동하는 민간인들이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고 국정원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회식을 하고 그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그런 근거까지 다 있어요. 예. 보통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좀 어설픈 국정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그만큼 이 중간에 매개했던 그 김성욱 대표라는 예. 사람을 신뢰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저희들도 그런 추정을 합니다. 한국 자유연합 대표. 예. 이분이 책임이 돼서 민간인들을 묶었고 예. 그 뒤에 국정원이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자유연합 대표가 부리는 팀하고 같이 회식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같이 그렇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김성욱 대표가